전쟁이 나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선 살았어요. 매일매일 아무도 모르니까 정확한 인포메이션도 없고 다들 너무 무서워하고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무서워하고 저희는 하루도 쉰 적이 없거든요. 문 닫아라 했을 때 그 어르신들 밥을 어떻게 배달을 해드리나가 솔직히 가장 큰 과제였어요. 다들 했는데 주방 식구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저희 디렉터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밥을 나르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 아이한테 내 빚이 갈 것 같아요. 내가 내 생을 여기서 끝내면 아이한테 부담이 덜 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정말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조금 팬데믹이 와서 가게문을 못 여니까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직원 봉급을 못 주니까 그 봉급주라는 거예요. 전체 PPP 액수의 70%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상위 20% 대기업이 가져갔어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돼서 뉴욕 가정 상담소도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인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팬데믹 이후 한인사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는 아마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 포럼을 위해서 이렇게 5개 기관에서 귀하게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 건데요. 이지혜 소장님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가정 상담소 소장으로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퀸즈 YWC의 김은경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김명미 회장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경제권익국장 김아영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벌써 팬데믹이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 기관들이 없었다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처음으로 지난 3년이 다 돼가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각 기관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팬데믹 기간에 집중되었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물론 모든 기관들이 그랬겠지만 지난 3년 사이 그리고 특히 팬데믹 처음 시작됐을 때 저희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난장판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는 특히 우리 커뮤니티에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턱없이 부족했었고 그 안에서 또 언어 제공도 안 됐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제때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빚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소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팬데믹 이전에는 유니언 스트리트, 플러싱, 다운타운 이런 곳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뉴욕 전체에서 특히 업스테이트 이런 곳에서도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 공유가 빨리빨리 안 되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저희도 소상인 프로그램을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다른 단체들과 계속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팬데믹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아시안 혐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잖아요. 당시에 이제 저희 아시안 아메리칸 페더레이션은 60여 개의 회원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모든 단체들이 이 혐오 문제로 큰 곤란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Hope Against Hate라는 혐오에 대처하는 희망 캠페인을 열어서 다른 단체들의 지원금도 늘리라고 정책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공익 홍보 그리고 약간 커뮤니티 이벤트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3월에 갑자기 문을 다 닫으라는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패닉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을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계속해서 보호를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려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막막했는데 밥이더라고요. 밥이 굶어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KCS 그러면 아무래도 노인 프로그램이 가장 뿌리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에 문 닫아라 했을 때 그 어르신들 밥을 어떻게 배달을 해드리나가 솔직히 가장 큰 과제였어요. 닫으려는데 주방 식구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저희 디렉터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밥을 나르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게 KC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날라드렸던 거, 문을 닫지 않았던 거, 찾아가서 밥을 드렸을 때 울면서 그 밥을 받아서 드시는 거, 그게 잊혀지지 않고요. 그 서비스는 네버 엔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날라드리고 있고 지금도 울고 웃으면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KCS에서 가장 크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백신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욕시와 이 건물 자체에서 백신 놓아드리는 서비스를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건물 사용을 하게끔 도와드리면서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들, 이웃들도 한인 커뮤니티를 저희가 많이 알린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코비드-19 안 잊혀집니다. 저희가 에이징 프로그램에서 헬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코비드 테스팅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눈이 오나 또 비가 오나 테스트를 이곳에서 우비를 입어가면서 너무 추우니까 밖에가 우비를 입어가면서 텐트를 쳐가면서 테스팅을 도와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있고 마스크를 2개, 3개 해가면서 레드존이었잖아요. 레드존이라고 찍히는 곳을 저희 직원들이 무릅쓰고 나가주는 거예요. 뒤돌아서 감사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래서 KCS는 있는 거고 또 커뮤니티의 비영리 단체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를 드렸고 또 렌트 못 내시는 분들 그게 그랜트가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여기 계시는 분들과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KCS도 저희가 퀄리피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그랜트예요. 못 넣는 그랜트였어요. 그런데 해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KCS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YWCA 가정상담소, 그 다음에 시민참여센터, 민권은 민권대로 따로 하셨으니까 또 한인만 가기에는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것도 있어야 했기에 코어라는 변호사 그룹과 히스패닉 그룹 하나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싶어서 그것도 함께 우리가 했었어요. 저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단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거를 보여드렸던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아니었나. 그리고 팬데믹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한인 사회는 뭉쳐야 하고 서로 돕다 보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네, 저희 퀸즈 YWCA는요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압축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리모트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락다운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수업들이 많이 대면 수업으로 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모든 수업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3월에 락다운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1월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때문에 우리에 있는 이제 한인들이나 중국인 그 학생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면 수업 하는 거에 대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무서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시작을 해서 미리 줌으로 하는 거 교육을 다 시켰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더 카운트를 다 드렸고 그래서 2월부터는 하이브리드로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월에 락다운이 시작이 되고 바로 저희는 그냥 줌으로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수업이 이제 지장이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100% 그 줌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그 전에 겁을 먹고 수업에 오지 못했던 학생들까지 참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제 오히려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또한 이 거리로 인해서 수업을 듣고 싶었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멀리서도 혹은 타주에서도 이제 이 수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학생들도 많아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이 참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저희들의 그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했던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시니어 프로그램들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스탑을 했다가 어르신들은 많이 힘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각자 집에 찾아가서 그 온라인 설치하는 법, 뭐 이렇게 다 깔아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집 밖에 나가서 이제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은 문 앞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Y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 다 깔아드리고 이런 준비를 해서 저희 시니어 그 회원들은 거의 다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법들을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수업이나 이런 건 정말 잘하시고 뭐 유튜버까지도 하시는 그렇게 많이 늘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디렉트 서비스인데 리모트를 못하는 경우에서 이제 디렉트 서비스로 해야 되니까. 소셜 서비스 정도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웃리치가 하고 이제 알려드려야 될 그 리소스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레드 존에 그냥 가서 이제 아웃리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그 푸드 팬트리를 저희가 오픈한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락다운이 되니까 이 건물을 문이 닫다 보니까 건물이 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장소 때문에 주말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중에라도 할 수 있어서 주중으로 옮기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를 매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락다운이 시작된 3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고요. 매주 시작을 하게 되었고 물론 그 3월에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스태프들이 다 나와가지고 매주 그 정말 목숨을 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냥 홀 수옷을 다 입고 마스크하고 얼굴하고 막 뭐 장화까지 신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이틀에 나눠서 또 하루는 에이전시들을 위해서 한 15단체들에게 저희 한인 단체들 중에 이제 쉘터라든가 교회라든가 좀 힘드신 그 에이전트들이 오셔서 이제 자기네 그 멤버들을 위해서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개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300여 가정에게 나누었던 것이 약 2천여 가정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저희들의 또 하나고 그 디렉트 서비스 하면서 시작했던 거는 사랑의 나눔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푸드 팬트리에 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못 나가게 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너무 힘들고 음식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사랑의 나눔 박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dry goods 그래서 쌀이랑 뭐 라면 뭐 당면 뭐 이런 식으로 한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저희들이 집으로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2개월 후부터 2000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매달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약 3,000개의 그 상자가 지금까지 나누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는 이제 대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팬데믹 코비드 19이라는 게 저희 같은 한인 사회나 아시안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친 큰 영향은 이제 세 가지가 제일 그 문제였던 건데요.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갑자기 전부 다 가난해진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코비드 19 때문에 건강의 위험이 이제 생긴 거고,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한인 사회가 겪은 거는 이제 반아시안 증오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의 문제까지 세 가지가 중첩된 게 이제 코비드 19 사태였어요. 저희 커뮤니티에는. 그래서 사실 뭐 누구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죠. 이런 사태가 터질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다른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민권센터도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하니까 전화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전화해서 뭐 도와달라, 뭐 도와달라. 근데 저희들이 한 10년 전쯤에 실업수당 신청 대행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노동법 상담도 하고, 그랬다가 10여 년 전에 그거를 중단을 했는데, 갑자기 실업수당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못하겠다는 전화가 막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해를 못했죠. 어? 실업수당 신청 그냥 뭐 하시면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전화로 하면은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근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노동국이 전혀 이런 사태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수백만 명이 일제히 전화를 하니까 이 실업수당 신청 폰라인이 샷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전화를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컴퓨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 그거는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접속할 생각도 못 하시고, 집에 컴퓨터가 없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실업수당 신청 대행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거의 한 1년 반 동안 거의 5만여 통 전화를 받고 상담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고서 이제 다른 그 고맙게도 KCS에서 그때 이제 같이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직접 이제 실업수당 신청 대행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이 KCS로 출근을 했습니다. 여기 출근을 해서 같이 KCS 분들이랑 같이 이제 실업수당 신청 대행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참 보람됐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서류 미비자분들은 실업수당 신청을 못해요. 합법 신분이 없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저희 민권센터는 아시다시피 서류 미비자 권익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단체인데, 이제 수많은 서류 미비자분들이 실업수당 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길이 없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어떤 그런 현금 지원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니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그 활동에 나서게 됐어요. 현금 지원 활동에. 그래서 이제 뭐 한인 기업체나 뭐 등등 여러 곳에 기금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뉴욕시에서 한인 사회의 몫으로 100만 불 예산을 책정을 해서 뉴욕시 이민 서비스국에서 저희 민권센터를 통해서 지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그 상황이 눈물겨웠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 그 발표를 하자마자 서류 미비자분들에게 이제 4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까지 한 가정당 드리겠다. 발표를 하자마자 저희 이번에는 민권센터 전화기가 샷다운이 됐어요.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와가지고 민권센터 앞에 줄을 서시는 거예요. 아직 지급할 시기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100만 불하고 저희들이 따로 모금한 돈 50만 불, 그 다음에 이제 KLCF라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서 준 돈, 그 다음에 너무너무 고맙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키스사에서 한인 기업체에서 또 50만 불 해가지고 거의 2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한인 서류미비 가정 한 200여 가정한테 이제 나눠드렸죠. 그래서 그때 정말 큰 돈이 아니지만 그 실업수당도 못 받고 완전히 진짜
하루하루가 막막해진 분들한테 이제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서 그때 이제 저희들 받은 기금을 우리 다 나눴어요. 우리 요 단체들이 또 다 나눠서 각자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다 나눠주는 이렇게 공동으로 일하는 그런 좋은 그 기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서른 미비자들이 살 길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냥 합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 실업수당을 받으면은 많이 받는 경우에 1년에 한 3만 불 정도까지 받아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이거 1,000불 한 번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살아갈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이 라틴계 커뮤니티에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주 서류 미비자들한테도 실업수당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주에서 실업수당을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한 15,000불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합법 신분자들이 받는 게 절반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좋았던 게 그걸 일시불로 카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신청 대행하는 또 활동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렌트 지원 활동 저희들은 이제 너무 일찍 신청을 하는 바람에 같이 못하고 저희들은 카톨릭 구호기구랑 같이 했는데 그거를 그 렌트 지원 이제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렌트 지원 활동도 또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에 첫 1년은 서른 미비자한테 또 안 줬어요. 합법 신분자들한테만 줬어요. 근데 이건 또 부당하다. 뭐 서른 미비자는 렌트 안 내냐? 렌트 내면서 다 살았는데 지금 렌트 못 낼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또 서른 미비자도 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 활동으로 아마 민코센터에서 직접 기금 마련해서 지급한 거, 그다음에 정부 신청 대행해서 지급한 거 등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650만 불 정도 그 한인사회에 이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강 문제. 저희들은 또 이 건강은 사실 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별 활동이 없던 기관이었는데 이제 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또 뭐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저희들이 긴급하게 백신 예약 이제 대행 활동하고 등등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뭐 한 10만여 명 분들이랑 저희들이 소통을 한 것 같아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오범죄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들은 이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 플러싱 커뮤니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플러싱 커뮤니티를 헤이트 프리 존으로 만들자. 증오범죄 방지 구역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한 500여 업소를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신고하는 포스터 붙이고 대처하는 방법 이제 안내 전단 뿌리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또 증오범죄 당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한 3분 정도 이제 모금도 해드리고 뭐 병원 문제도 해결해드리고 등등 한 3분 정도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2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참 너무 보람된 일이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저희들과 같은 그런 사회 봉사기관의 필요성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커뮤니티의 눈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을 거쳐서. 네. 네,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폭력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그 4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언퍼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그 4월부터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인 24시간 핫라인이 한 3배 가량 확 갑자기 는 그렇게 됐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이 지금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에서 시달리시다가 이
같이 팬데믹 때문에 있게 되다 보니까 그 폭력의 수도 늘고 그리고 또 아동한테 또 폭력이 가해지고 여러 가지 가정 폭력 이런 부부의 폭력 그런 것들이 아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 현상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라인의 수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또 딱 그 팬데믹 시작됐을 때 정말 저희도 그게 대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숫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다른 그런 회사 같은 경우들은 다 비대면으로 그냥 쉽게 옮겨줄 수 있지만 이런 피해자분들은 집에서 자기가 일어난 일을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있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이 비대면으로 하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맨날 오셔가지고 이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고 그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 마스크도 없었잖아요. 마스크도 없는 상황에서 되게 우왕좌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기관도 모든 직원분들이 이중언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중으로 아시기 때문에 이 한인분들이나 다른 에이시언분들이 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백신이 어떻게 하는지 뭐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배워가면서 이분들을 도와드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예전에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뭐 1년, 2년 후에 이제 이렇게 그 폭력 굴레에서 벗어나신 후 자립을 잘해서 사시다가 이 팬데믹이 딱 떨어지니까 어디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신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특히 음식, 지금 많은 분들이 음식 배달을 하시고 음식 팬트리를 하셨는데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음식을 배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많은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먹을 게 없다. 나는 둘째 치고 우리 아이가 먹을 게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저희가 또 고맙게도 후원자분 한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음식 배달도 특히 이제 봉사자분들은 그때 직접 배달을 나가셨어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과 봉사자님들이 그 피해자분들 직접 집에 가서 이제 음식 배달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업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PPP라는 론도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나왔는데 이 한인분들이 언어가 안 되시니까 그거를 도움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도움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항상 이 길을 그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걸어왔는데 이 팬데믹 후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과후 학교에서도 사실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이 학교에서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 특히 저희가 도와드리는 피해자분들은 한 가정에 컴퓨터 한 대밖에 없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3명, 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비대면 수업조차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사실 직접 집에 가서 이 방과후 학교, 특히 방과후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머님하고 같이 이 비대면 하는 수업도 도와드리고 또 티처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이제 중간에서 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 미비자일 경우에는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또 가서 애드보케이스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가정상담소에서 겪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많이 저희가 항상 파트너십을 많이 이 기관들하고 했는데 진짜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많은 파트너십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새벽에도 제가 명문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본 적도 있고 뭐 모든 분들한테 정말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돼서 뉴욕 가정 상담소도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인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보기에도 이런 긴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 기관들의 그 역할이 정말 활약이 대단했다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 특히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하나가 돼서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근로자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그 청년분들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실 그 커뮤니티 기관들의 그 역할,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그 기관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그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정부 보조금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이지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일을 하면서 더 많은 한인 이민자분들 또는 다른 인종의 이민자분들을 만나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관으로서 어떤 뭐 새롭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 커뮤니티의 이슈, 그전까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이 부각된 이슈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경우에는 팬데믹에 시작되면서 새로 시작한 것들이 이제 Hope Against Hate라는 아시안 인종 차별 그리고 혐오 범죄에 대한 문제의 캠페인,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조금 확대하는 경제 권익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안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한 Hope Against Hate, 혐오에 대처하는 희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혐오라는 문제는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 히스토리 자체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일이지만서도 특히 이민자들한테는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토픽이에요.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 있거나 아니면은 언어적인 barrier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언어적인 문제가 없으셔도 이런 거는 이민자니까 그런 걸 당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저희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건 그나마 이번 팬데믹 그리고 커다란 아시안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개개인들의 의식도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이트가 있었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치고받고 이런 아예 일방적으로 맞고 이런 경우에서도 창피해, 아니면 얘기하기 싫어, 경찰은 어차피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리포트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캠페인을 하면서 이 문제 자체, 리포트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커뮤니티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개인들이 이제 헤이트 기준이 뭔지, 커다란 이렇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셨어도 차별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신변의 위협을 받았거나 했을 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점에 굉장히 크게 부각을 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집회라든지 랠리 할 때 이제 다른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이런 로비잉 액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통해서
나름 민간 그리고 정부 쪽에서 보조금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하는 다른 기관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페더레이션 회원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호프 어게인스트 케이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프로그램의 주요 이슈는 우리 개개인들이 더 잘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유사시에는 내가 어떻게 내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혐오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에 나는 내 자신을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개인에 대한 트레이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가정상담소, YWCA, KCS 모든 분들이 우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홍보 활동, 그리고 책자 나눠드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셨죠. 결국은 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아시안 헤이트가 끝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방향성은 조금, 지금까지는 아시안 혐오, 지금 너무 급박한 이 문제에 집중을 했다면 이 다음 호프 어게인스트 헤이트 2.0 버전은 아시안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타 민족 분들과도 다 같이 유대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 전체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혐오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같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초기, 지금도 그래요. 사실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고 연락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미디어에서 계속 지원금이 생겼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정말 따져보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정말로 지원금이 필요한 거를 받으신 분들이 얼마 안 되세요.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을 처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우리 실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이슈가 뭐냐면, 연방 정부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는 소상공인은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직원 업체예요. 그리고 1년 레베뉴가 1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한인 업체들,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 끼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적, 구조적으로 이런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힘들고 증빙 서류도 너무 많고 해서요. 근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실 지원금 프로그램이 생겼다라고 어나운스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걸 못 받을 거라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농락당하는 느낌밖에 안 난다는 거.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안 인구 커뮤니티에서 원래 이렇게 당연하게 우리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뽑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표가 이탈이 많이 있었어요. 왜? 실질적인 지원이 우리한테 안 왔기 때문에. 소문 들리는 거는 굉장히 많고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커뮤니티가 더 이상은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안 했던 것 중에 했던 거. 저희가 KCS가 사실은 뉴욕 시티 베이스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뉴욕 스테이트 펀딩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냐면 사실은 웨체스터를 간 거예요. 웨체스터 그러면 우리는 선입견이 항상 있어요. 뉴저지 어디 그러면 거기 잘 사는 데야. 웨체스터 어디 다 잘 사는 데야. 롱아일랜드 그러면 다 잘 사는 데야. 아니거든요. 사실은 헤이크라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헤이크라임 터진 우리 한인분도 웨체스터였었어요. 거기에서 목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웨체스터 나 여기 살거든 경계선이야. 나는 밥 배달이 안 되나? 나는 헤이크라임 당했어도 나는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 계시지만 자화자찬 같아 다. AAF에 제가 이런 일들을 실질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미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도 좋다. 저희가 웨체스터 다리 넘어서 음식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노인 인구가 많고 거기도 당신이 밥을 하지 않으면 도시락을 받지 않으면 해야 하는 또 노인 부부가 둘이 계시는데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우리가 항상 선입견으로 여기야가 아니라 제외된 어떤 그런 구역들도 우리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알았고 거기에도 호프 에이시안 헤이크라임이라는 배너가 달리고 웨체스터도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쓴 히스토리가 되었고요. 헤이크라임 팬데믹 이전에 저희는 KCS는 사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멘탈 헬스 클리닉이 있습니다. 참 야심차게 어려웠지만 뭐 여기 다 같이 알아요. 사실은 마이너스 나는 부서이기도 해요. 돈을 벌려고 우리 비영리는 그렇진 않지만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게 사실은 멘탈 헬스 클리닉이었거든요. 참 힘들었는데 요번에 힘들었지만 잘 유지했다라는 우리 이사님들 또한 커뮤니티의 반응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링글 소셜 워커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한인들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자체가 1세고 한인들을 상담해 주지 않으면 상담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약 처방 같은 거를 못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한인들이 많이 오겠지 했는데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유스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봤어요. 아니 얘네들은 미국 클리닉에 가도 충분히 상담이 다 가능할 텐데 왜 KCS 멘탈 헬스 클리닉을 찾아오는 걸까?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영어로 다 얘기가 되는데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쓰는 말들을 이 아이들은 많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데 어느 한계까지는 아이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런데 저 깊숙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문을 닫아요. 근본적인 나의 정말 힘듦. 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헤이크라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미국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알아지는 이슈들. 내 부모가 나를 정말 희생해서 가르치고 희생해서 먹여줬고 희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를 아는데 내 마음,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다가 트랜슬레이트 하는 사람 끼워놓고 말이 한 단계만 걸러가도 필이 안 통하거든. 우리 말 자체가. 그런 게 많잖아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진짜 죽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이 문화적으로 받았던 그 충격들을 어디에다가 노크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 KCS 멘탈 헬스 클리닉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바이링글 하시는 상담사분들이 양쪽을 다 커버하면서 한인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듣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거를 느꼈을 때 잘 유지했고 정신을 만져주는 일은 KCS는 끝까지 우리가 해내야 하는 서비스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저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분량에 맞게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고 어디에 펀드가 있다고 해서 막 쫓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일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단체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일을 같이 하다 보면서 느꼈었던 것들은 이제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 이런 도움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뭐 데비트 카드나 뭐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나눠드렸지만 그게 일회성이고 계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푸드 팬트리 같은 경우는 every week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만 빠져도 이분들이 막 울면서 오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애들이 다 굶는다고. 그런데 이런 캐시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잖아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눠드리긴 하지만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때였었고, 그런 느낌이 많았었고요.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안 사회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느꼈었던 거는 보상을 많이 못 받는 걸 보면서 우리 문화 가운데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보상을 제대로 많이 못 받았던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받게 돼서, 그럴 때에 이제 많이 이제 좀 힘들었었다신 분들도 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소사이티 자체에 대해서 이런 이머전시가 생겼거나 이런 팬데믹이나 같은 이런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집에서도 물론이지만 우리 커뮤니티 자체에서 이 플랜 B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금 우리의 그 각자 단체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solve하고 있는 사람만들이라도 어떻게 커버하면서 이분들을 solve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많이 힘을 쏟다 보니 각자 너무 열심히 바빴지만 사실상 같이 모여서 어떤 이 한인 커뮤니티 자체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플랜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그런 플랜이 없었다는 것들을 이제 또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도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이게 리소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저도 알지만 이제 민권도 하시다시피 뭐 유튜브에다가 채널도 하고 하시지만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신문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TV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뭐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리소스를. 그러니까는 뭐 가뜩이나 뭐 교회나 아니면은 속해 있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데, 팬데믹 때는 그것도 락다운이 돼서 그것도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런 자기의 그런 친교 집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만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플랜을 우리가 커뮤니티 와이즈로 좀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거 좀 많이 좀 우리들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it's not enough 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아직도 모르셨던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말씀하셨듯이 에이시안 헤이트도 굉장히 많은 큰 부분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래서 저는 막 그 호신용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샀어요. 저희 멤버들 나눠드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위슬부터 시작을 해갖고 스프레이까지 뭐 전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사서 나눠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정말 어떻게 이것을 캠페인을 벌여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좀 하모니어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language access를 저희가 조금 더 advocate를 해가지고 이 정부 기관에서도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청에서도 이제 했다고는 해도 락다운이 이렇게 다 샷오프가 된 것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우리의 언어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옹호를, 이제 그런 권익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민권센터가 새로 시작한 운동은 이제 빈곤 퇴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플러싱에 그렇게 많은 가난한 분들이 언어가 안 되고 컴퓨터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저희들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에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플러싱 같은 경우는 플러싱을 이제 이민자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플러싱의 여러 단체들이랑 같이 이제 플러싱 빈곤 척결 캠페인 펼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실제로 했더니 뉴욕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팬데믹 이후에 플러싱 커뮤니티는 28배 이상 더 가난해졌어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그 10명 중에 9명이 일을 하는데 4명 중에 1명은 가난해요. 빈곤선 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뉴욕시에서 없는 사람이 가장 4분의 1이 없어요. 건강보험이. 그런 빈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뭐 간단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렌트로 자기 수입의 50% 이상을 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만큼 벌어도 그 렌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가난한 렌트가 더 낮은 곳으로 이사 갈 비용이 없어요. 그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렌트는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과다한 개발 때문이에요. 과다한 개발. 그 지역은 비싼 콘도를 짓고 비싼 개발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로 돈을 벌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커뮤니티의 렌트는 폭등하고 특히나 독거 노인들 같은 분들은 렌트 내느라 호덕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또 한 가지 중첩된 문제는 뭐냐? 저소득층은 다른 뉴욕시 어느 커뮤니티보다도 더 많은데 거의 4분의 1이 저소득층인데 푸드 스탬프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비율은 10%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뉴욕시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신분이 없어서요. 서류 미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첩돼서 지금 플러싱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빈곤 퇴치 운동에 이제 나서기로 해가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이 YWC에서 꾸준히 그런 식료품 지원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제일 큰 거의 일주일에 2천여 분에게 식량을 나눠주던 기관이 문을 닫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주일에 2천여 분이 식량을 받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다른 플러싱 지역 단체들과 같이 이제 플러싱 식량 지원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300여 분, 350여 분에게 이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이제 우리 김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음식을 주는 거지만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빈곤 퇴치 운동이라는 걸 이제 나서게 되는데 이거는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 커뮤니티, 플러싱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대형 부유층 개발업자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의 사업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플러싱이 홈리스는 늘어나고 식량난은 더 늘어나고 렌트 지옥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커뮤니티가 그런 과다한 개발을 지지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렌트 폭등을 막는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플러싱 지역에 있어서만은 진정한 그게 빈곤 퇴치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PPP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정말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조금. 왜냐? 이게 PPP라는 게 뭐예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에요. 급여 보호 프로그램.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팬데믹이 와서 가게문을 못 여니까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직원 봉급을 못 주니까 그 봉급주라는 거예요. PPP라는 게 애초에. 근데 나중에 이거 MIT에서 다 나중에 실태 조사를 했어요. 봉급으로 나간 건 30%밖에 안 돼요. 70%를 어떻게 허용을 했느냐? 이 법을 중간에 한번 바꿨거든요. 더 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틸리티 내라, 렌트 내라, 뭐 재료비 써라,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이거. 왜냐면 영세업체들 그런 거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전체 PPP 액수의 70%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상위 20% 대기업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초기에 PPP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뚜껑이 열려서 스탑했어요, 저희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다. 왜냐? 신청해서 한인 소상인들 같은 경우는 3,000불, 4,000불 받은 분들 허다해요. 그거 뭐 한 달이면 끝이에요, 한 달이면. 이거는 이 근본적인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항상 지원을 더 많이 해요. 왜? 아시잖아요. 신용이 좋다고. 신용이 좋다고. 나가는 액수도 더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는 팬데믹 이후 극대화됐어요, 지금. 극대화. 그래서 아까 저희들끼리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회운동 하는 분들이 지금 10년 안에 미국에는 폭동 온다. 식량난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40개 주에서 폭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 퇴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인종 증오 범죄와 빈곤 문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은 여실히 느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 퀸즈 쪽에서 맨하탄 쪽 말고, 맨하탄에서 이제 그 칼에 찔려서 숨진 한인 여성분도 있었지만, 퀸즈 쪽에서는 3번의 아주 그 눈에 띄는 그런 인종 증오 범죄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웨스체스터. 저희도 그분 웨스체스터 가서 만났어요. 왜냐면 그 사건이 조금 초기에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그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거든요. 가서 만났는데 증오 범죄 도움보다는 그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데 더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생필품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가 플러싱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 그분도 이제 저희가 집에 가서 직접 만났어요. 그분은 홈리스예요. 그분은 홈리스, 남자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금 운동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드렸고, 3번째는 그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죠. 피자 가게 주인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이 한인 할머니 잔인 노인 장은희 씨가 등에 칼을 찔렸는데 그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분도 가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채널 7에서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민권센터에 도움을 받는 분이셨어요, 본래가. 그래서 이제 저희 민권센터에서 채널 7 와서 저희들 통역해드리면서 이제 인종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니까 인터뷰도 이제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 마찬가지. 등에 칼을 찔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셨어요. 홈케어 하시는 분인데. 아니, 등에 칼을 찔리시고 병원 가서 꼬매는데 왜 출근을 하시냐? 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증오범죄 문제와 빈곤 문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빈곤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미국에 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돈 많은 분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미워하는 거 아닌데 돈 내놔야 돼요. 폭동 막으려면은 이분들이 돈 내놓지 않으면은 진짜 폭동 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에서는 이 어떤 새로운 형태를 봤다기보다는 이 가정폭력의 수라든지 가정폭력의 이 severity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확 많아졌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특히 가정폭력에 이제 한 30년, 40년, 50년 시달리시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더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뭐 소위 말해서 맞는 팬데믹이 터지고서는 너무 많이 맞으시니까 내가 50살이 돼서서 60살이, 그러니까 노인이신 분인데, 이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그런 사례들도 정말 수가 많이 봤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가정폭력이 만약에 저희가 팬데믹 전에는 1년 동안 이런 칼부림이라든지 총으로 위협을 한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5번 정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에서 데이터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브론스 같은 경우에만 이 가정폭력이 허머사이드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들이 브론스에 제일 많았는데 작년만 해도 브론스와 퀸즈 가 같이 이 가정폭력이 정말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수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동들이 이제 팬데믹이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이 어른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어른만 이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까지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해지면서 아동이 많이 폭력을 당한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일 힘들게 이 사건을 다룬 경우들이 다 아동 성폭력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어른과 같이 있는 수가 날이 늘어오게 되면서 이 성폭력에 노출이 됐는데요. 그 사건들이 정말 제일 저희한테는 그거를 해결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성 아시안 중어 범죄 같은 거를 보면 피해자 수 절반 이상이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에 전화 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된 그런 사건 말고도 사실 이런 여성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다들 영어권이시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런 여성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한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한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문화적으로 잘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많이 전화를 주셨는데 집에 길거리를 가다가 허레스를 당하는 일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특히 이제 이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 그런 이렇게 직접 몸으로 뜨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고 또 이 리포트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리포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범죄 피해자라고 해도 그래서 특히 이런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든지 하는 거는 쉽게 이거를 리포트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또 이제 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리고 또 이런 정부 보조금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주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렌트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서류 미비자분들은 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 주와 직접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가 피해자분들 도와주는 피해자분들만 해도 서류 미비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많이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그분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멘틀 어시스턴트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느낀 게 우리 이제 딱 팬데믹이 터지니까 이 아시안들은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AF 같은 다른 기관과 함께 레드를 해가지고 주나 시에서 저희가 아시안들을 위한 그런 펀딩을 또 따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저희 뉴욕 가정 상담소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를 더 많이 해야겠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겠다가 아닌, 새로운 것들 해야겠다가 아닌, 아 정말 많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 포커스를 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사회 서비스 기관들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가. 근데 팬데믹 기간에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각지대를 많이 받고 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인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좀 이런 질문을 하면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나신 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 커뮤니티 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사명은 사실 많이 도와주고 싶은 건데 가끔씩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죠. Secondary Traumatic Stress라고 2차적 외상 스트레스.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많은 업무량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힘든 이야기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대표님들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시고, 또 직원분들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멘탈 헬스가 되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락다운 시작됐을 때는 한 달은 at 제가 느끼기에는 전쟁이 나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선 살았어요. 매일매일 아무도 모르니까, 정확한 인포메이션도 없고, 다들 너무 무서워하고,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장으로서는 더더욱이 그랬고, 저희는 하루도 쉰 적이 없거든요. 저는 매일 나와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모트 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왔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좀 그런 대로 괜찮지만 가족들이 있는 그런 스태프들은 되게 불안하죠. 자기가 혹시나 집에 가서 좀 옮길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른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 블루스, 코로나 블루라고 하나요? 그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서포트 그룹을 한 적들이 있었어요. 중국 말과 한국말과 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람들이 좋아는 하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모여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그 마음의 세이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자기는 자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걸리는 사람도 바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아픈데 사람들은 또 도와줘야 하고.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세이프티가 굉장히 프라이어리티였습니다.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세이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면 오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트랜스포테이션 못하니까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버스 타고 서브웨이 타는 것조차도 무서워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전거를 사가지고 한 1시간 반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굉장히 힘들게 보내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들이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같이 we're there with you.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만약에 멘탈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필요하면 말하라고, 이제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그래도 이제 다들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아무도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거나 무섭다거나 막 그렇게 해서 힘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비대면을 되도록이면 못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대면이 정말 많아서 처음에는 진짜
모든 게 다 셧다운된 상황인데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특히 이제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숨을 걸고 나와서 하는 일들이 또 듣는 이런 트라우마를 듣는다는 게, 그리고 그거를 도와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태프 교체도 되게, 체인지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고,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너무 많은 사연들이 있으니까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명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족을 거의 저의 딸과 저의 남편을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특히 이사님들, 그리고 다른 진짜 봉사자님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후원해 주었던 후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똘똘 뭉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정신적으로 서로 많이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게 복지였어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한 복지.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강화해야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저희가 2021년에 드디어 리타이먼트 플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저희가 95%는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팬데믹 전에 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의 사람이었는데 팬데믹 사이에 거의 15kg, 30파운드가 넘는 체중 감량이 있었어요. 이게 할 일이 없어서 노느라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을 뺀 게 아니라 팬데믹 특히 처음 터졌을 때, 그리고 2021년 중반 정도까지 그 사이에 저희가 감당해야 됐던 이 난장판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어쩔 줄 모르겠는 그 죄책감, 무력감은 정말 밥이 안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바뀌긴 했지만, 이전에는 사실 정부에다가 대고 영리성 사업체에다가 돈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인 거거든요. 정부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제일 소외된 분들, 그리고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고 보조금을 주지, 사업자한테 주는 거는 뭐 기껏 해봐야 텍스 보고 잘하면은 텍스 크레딧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편견을 깨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계속 밀어붙여야 됐던 이유는, 저희 직원들한테 오는 전화들이 정말 이거는 정부가 보기에 당신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받는 전화는 내 사업이 망해가요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밥을 못 먹어요, 이런 이야기들. 지금 당장 원래 올해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도 물 건너갔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 아이한테 내 빚이 갈 것 같아요. 내가 내 생을 여기서 끝내면 아이한테 부담이 덜 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전화하는 분들 또한 그 상황에서 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받는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세요. 내가 힘든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기도 많은 사람한테는 창피해서 못하고, 가족한테는 부담될까 봐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한테 그나마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낮에는 사업하는 거 겨우겨우 살아남으려고 일하시니까 제일 심적으로 힘들고 제일 흔들리시는 시간, 막 새벽 3시 이럴 때 저희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힘들다고 몇 시간 동안 토로를 하세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상담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아시안 헤이트 때문에 너네 단체에 돈 많이 갔잖아. 너네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 이런 얘기들을 되게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괜히 더 심술 부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모르시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이번 사태를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됐냐 하면은 그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냥 직원 수, 머릿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정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외상 장애가 있죠. 지금도 많이 힘들고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동감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넘어가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지만 다 같은 일들을 많이 했었고 다 같은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직원들 얘기를 하자 보면 참 송구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KCS가 지금 현재 220명의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팬데믹 전에는 90% 이상이 1세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세분들 또 한국말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모저모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늘어남에 따라서 서비스 영역이 좀 넓어지면서 타민족까지 커버를 하다가 보니 다른 민족의 스태프들도 생겨나는 조금 변화된 서비스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거 있지요. 저도 제 자녀가 한국말 영어를 하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아이인데 우리들은 1세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이 같고 내 새끼 같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나는 너의 자식이 아니야.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와서 이거 해야지. 너 이거 펀딩 받았다며? 이건 당연히 네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비영리 기관이라 함은 봉사하는 데잖아. 월급을 받는다고?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멘탈헬스 클리닉 같은 경우들은 라이센스가 없으면 저희가 하이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sometimes 그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태프들은 정말 다른 그 디렉터들보다도 월급이 많아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현실성이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 것 자체도 커뮤니티에서는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당연히 적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 선입견들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봉사하고 감사해 하면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무조건 도와야 돼. 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필드를 아시니까.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고 했을 때 서류를 집어 던져버리시는 그런 경우들도 저희 기관에서 있었고 그것도 못하면서 여기서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문화적인 게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또 미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텝의 나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있다가 보니까 요즘에 젊은 스텝들은 더더군다나 언어는 해요. 바이링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듣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조금 어눌하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겨났을 때에 같이 조금은
이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부탁드리는 부분. 그랬을 때 조금 이렇게 진정해 주시고 다른 직원이 다 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다른 부서에 그렇죠?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직원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던져버리신다거나 이랬을 때 직원들이 받는 그 아픔의 레벨이 상당히 다 달라서 사실은 인터널리 진짜 저희 안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멘탈 헬스 서비스가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어디 기관은 얼마 받았대더라, 저 기관은 얼마 받았대더라 이런 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부 펀딩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정말 그 받은 만큼의 노력과 서류와 모든 것을 받쳐줘야 하는 것들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잘 설명해 드리고 또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정부 펀딩 아니더라도 서로 우리가 다 같은 신발들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잖아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분 우리한테도 왔었어요. 그분 우리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민권에서 이렇게 같이 도웁시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 좋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름은 쉐어해야 되잖아요. 했을 때에 단체들의 그분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마인드로 커뮤니티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서로 다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 갖는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커뮤니티도 우리 비영리 기관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그 돈 꽁돈 아니고 무조건 우리 내놔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였으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청력에 손상이 왔다가 다시 되살아난 거 외에는 저는 좀 괜찮았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팬데믹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그러는 거에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화가 안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그 보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별종이라서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 워크숍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 워크숍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저는 잘 못했는데 많이들 이제 고생하고 그랬지만 저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면 못하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저희 이 봉사단체, 권익단체라는 게 다 보람을 먹고 사는 나무들이니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좀 테라퓨릭하게 됐던 거는 봉사자님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봉사자들께서 와 계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봉사자들께서 이 팬데믹 동안에 오셨어요. 근데 본인들도 너무나 힘드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소사이티 위해서 좀 도와야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가 일도 안 하게 되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도와야지 하고 이제 본인들이 막 오시니까 우리 스태프들은 우리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이분들은 그냥 일이 아닌데 그냥 자기 의사로 그냥 오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되게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히 그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모습들, 그 고민들이 느껴졌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팬데믹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이제 끝을 보고 싶은데 앞으로 각 기관에서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고 많은 걸 경험했고 앞으로 그 각 기관이 가지고 갈 방향성 그리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팬데믹에 들어서면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타 인종 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팬데믹 그 케이스가 줄고 이제 정말 모든 약간 normals라고 하죠. 막 좀 이렇게 좀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들과 함께 다시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많은 그동안 다른 서비스도 하고 프로그램도 했지만 우리의 미션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분들은 한인분들이다. 특히 팬데믹에서 많은 거를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인 파퓰레이션을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아동폭력 이렇게 다시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팬데믹의 이후에는 아까 전에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뉴욕 예전에는 뭐 플러싱 쪽, 뉴욕 시티 쪽에서 많이 오셨다면 저희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틀란타 그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동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분은 또 어떻게 보면 휴먼 트래픽 빅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가 한인분이신데 이제 저희가 한인 기관이란 걸 알고 그 이후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FBI를 이렇게 통해서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비행기도 해드리고 이제 오셨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자립심이 되게 없으셨어요. 그 경제적인 자립심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휴먼 트래픽 이 피해자분들도 저희가 포커스를 많이 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웨스트체스터라든지 아까 전에 명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롱아일랜드라든지 뉴저지라든지 다 겉으로는 이렇게 좀 웰티하게 사시는 피해자분들인데 사실은 가해자가 다 경제적인 권력이 있는 거지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가정 폭력의 굴레에서 나오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인 피해자분들도 이게 경제 자립이란 게 절실하다는 거를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셔야지 안전적으로 지금 그 가정 폭력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피해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싱글 마더이세요. 자식을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자립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그 자립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저희가 정말 모든 걸 대면으로 할 예정인데요. 이게 뭐 예전에는 영어 클래스라든지 컴퓨터 클래스를 드렸다면 진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제 자립을 하시느냐. 네일 테크니션이면 그 네일 그냥 이렇게 팔타임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사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번 돈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저희가 약간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만들 예정이라서 또 이제 KCS와 또 페더레이션과 같이 또 함께 협약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아까 빈곤 퇴치 운동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어제 바로 뉴저지 링컨센터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소하는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본래는 저희들이 팬데믹 전에 이미 뉴저지에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더더욱더 뉴저지에 계신 분들이 왜 뉴욕 사람들만 도와주냐. 그리고 뉴욕 멀어서 못 올라가겠다. 뭐 하여튼 특히나 이제 이 현금 지원하는 활동에 있어서 뉴저지 분들이 많이 못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뉴저지 가서도 나눠드렸지만 더 큰 문제는 뉴욕은 그래도 이민자 커뮤니티가 힘이 좀 세서 정부 상대로 단식 투쟁하고 싸워서 15,000불 서류미 비자 실업수당 받아냈는데 뉴저지는 4,000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4인 가정일 때 4,000불일 거예요 아마. 1인 가정이면 1,000불에서 4,000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질질 끌고, 그러니까 이게 이민자 커뮤니티한테서 혼이 안 나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혼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뉴저지 가서 이제 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이민자 단체들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 최근에 알은 사실인데 뉴저지 주의회는 이민 커뮤니티 자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민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른 여러 활동들과 함께 이제 해나갈 생각이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뉴욕이랑 뉴저지랑 서류미 비자 인구도 그렇고 아닌 인구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할 일이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정말 정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갖고 있는 게 이 비영리 면세 허가를 받는 단체들이라서 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든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틀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럼 그 틀을 만들면 이게 이제 흔히들 이 정치인들을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표현인데,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을 막 섬기면 우리를 위에 군림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당선됐다고 상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군림하려고 해요. 정치인들은 그냥 채찍질을 해야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요. 정치인들. 그게 그 채찍질을 하려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죠. 정치적인 힘을. 그건 이제 저희 같은 비영리 면세기관들은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계획이 민권센터 아니고 민권 액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구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런 거 지지 활동해라. 그러면 우리가 선거자금도 지원하고 가서 캠페인도 해주고, 이제 민권센터에 대한 사람들이 신뢰가 있으니까 민권 액션 그러면은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저희들이 투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유권자 등록하고 그러면서 꼭 거의 절반 이상의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누구 찍어야 되냐. 우리는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민권 액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그게 저희들 이제 세 가지, 빈곤퇴치운동, 뉴저지, 그 다음에 정치활동 단체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커졌을 때만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일어날 폭동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의 힘은 못해서 그래도 이제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그럴 만한 맨파워도 없고 막, 그래서 항상 이제 민권센터와 시민참여센터랑 이런 일들을 옹호 일을 하는 단체들에게 정말로 박수를 늘 보내고 있어요. 마음으로. 겉으로도 박수 보냅니다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Y가 일단 한국 사람들만 서브하는 데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그렇지만은 한인들이 이제 세운 단체였기 때문에 퀸즈 YWCA는, 그래서 이 K culture, 그 한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홍보를 많이 해나갈 예정이라서 지난번에는
그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김치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잘 했고요. 뭐 특별히 뭐 김치를 저희가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한인으로서 뭐라도 좀 이렇게 한인 문화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생각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컬처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다른 컬처 껴안기도 많이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인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이제 플러싱 쪽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좋은 또 리소스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또 베풀어야 될 때는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에트닉 그룹에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리더십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존 그리고 공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우리가 AF하고 지금 Hope Against AIDS에서 저기 뒤에도 이제 팜플렛과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지고 가는 곳마다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라도 저희는 미움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미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상담제도도 하고겠지만 저희들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잡에 대한 그 뭐 레즈메 쓰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늘 해왔는데 실질적인 어떤 도움과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가 커뮤니티 스포츠 센터를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러싱 그 유니언 스트리트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요번에는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죠.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옆에 더 큰 장소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커뮤니티 서포트 그러니까 소셜 워크라든가 사회보장 이런 필요하시면 오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노인 시니어 프로그램들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청소년이에요. 저희가 영 보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Y라는 게 0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KCS가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민 부서가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항상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서 직원으로 하이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 그랜트라든가 또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민부서에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직원들을 더 하이어해서 조금 더 이민 문제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선거 때만 반짝하는 그런 행위는 식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텍스 내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투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항상 같이 모여서 가도 행진하잖아요. 투표는 밥이다. 우리 같이 외쳤어요. 투표는 돈이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다예요. 저는 국장님처럼 정치인들은 채찍질을 해. 그거는 아니고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야 되고 그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하며 뒤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거래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커뮤니티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돕고 도우는 시리가 됐든 스테이트가 됐든 또한 페더럴 내셔널이 됐든 그들과 함께 같이
애드보케이트 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투표가 더더군다나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멤버 한 분 한 분이 에휴 나는 이민자야. 아유 투표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은요 우리 커뮤니티 안 도와줍니다. 볼펜 한 자루 준다고 거기 가서 줄 설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정말 바르게 우리 이민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표가 되며 그 펀딩이 되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손손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귀찮아서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해야 돼요. 또한 한 가지는 보이스업이에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앞에서 랠리하고 떠들어대고 저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 여자가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 랠리하자고 레터가 오면 아유 나는 안 가. 나는 못 해. 틀리면 어떡해. 안 했었어요. 그런데 헤이크라임을 겪으면서 사실은 옆에 계신 단체에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코리안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단체라며 네가 나서주지 않으면 누가 나가서 얘기를 할 거야. 어떻게 보이스업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틀려도 좋고 무시해도 좋고 너를 안 봐줘도 좋아. 하지만 너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한인 커뮤니티 힘 받지 못할 거야. 제가 정말 회개하고 후회했다니까요.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정말 세게 소리 지른 건 있어요. 여러분이여 일어나라. 보이스업.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 가장 중요한 게 one of the key word는요. 교육이에요. 자신감 가지세요. 텍스 왜 내고 삽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이 나라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가 자신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부모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사셔야 되고요. 텍스 제대로 내고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투표 때가 되면 그 한 장의 투표로 우리의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KCS는 정말 이 투표 이민 이쪽에 더 힘을 넣어드려야 될 거고요. 처음 들어와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에이징으로 들어와서 멘탈로 들어와서 샵 트레이닝으로, 교육으로, 문화로, 예술로 점점 한인의 목소리를 높여드리는 그런 KC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표 얘기 하나만 잠깐. 저희가 늘 투표는 밥이다 그랬잖아요. 저도 늘 뭐 회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올해 바꿨어요. 뭐로요? 투표 안 하면 벌 받는다. 팬데믹 겪으면서 우리가 투표를 안 해서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바꿔주려고요. 네. 작년이었나요? 유니언 스퀘어 그 집회에서 김명미 회장님께서 스피치 하시던 모습과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감명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때 회장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이런 실제 스피치 내용이었어요. 난 평생 한 번도 이런 퍼블릭 스피치를 해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군중이 이렇게 술렁였어요. 왜냐면 다들 머리를 이렇게 막 떨어져라 흔드느라 맞아 우리 얘기해야 돼. 나도 얘기하고 싶어. 나도 얘기 안 해봤어. 라고 다들 웅성거리면서 그 감동적인 장면이 아직도 굉장히 선해요. 항상 감사드리고 그런 면에서 지난 힘들었던 3년의 팬데믹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 커뮤니티한테 앞으로 큰 힘이 되어갈 것 같아요. 막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 그리고 내본 경험, 그로 인해서 이뤘던 아직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뤄냈던 새로운 프로그램과 지원과 정책들,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정치인들과 참모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뭘 해줘야 되냐? 그전에는 너네 무슨 행사하지? 나 가서 얼굴 좀 비칠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마치 엄청난 것을 주는 것처럼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가버리고 이런 분들 많으셨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변했다는 걸 감지를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커뮤니티 내부적으로는 우리 민족들 간의 차이를 좁히고 결속을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외적으로는 아시안이 아니지만서도 소수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 타민족들과 또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민족, 다른 그룹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맡은 경제 권익 프로그램은 저희 페더레이션의 강점을 살려서 회원단체 그리고 기타 경제단체들과 좀 더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합니다. 사실 저희가 소상인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건 소상인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제일 앞서서 만들어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개인마다 언제 뭐 가게 한 번 안 가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민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소상인이 없으면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이 받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서비스들이 많아요. 말이 안 통해서 인터넷도 못 한다든지 전화가 끊겨버린다든지 뭐 그런 일에서 이렇게 주요 서비스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사실 특히 팬데믹 같은 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인 교류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상인분들이 많은 지원을 하셨죠.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본인 사업이 망하기 직전인데도 PPE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엘르머스트 병원에다가 기증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상인분들이요. 나는 망해도 우리 커뮤니티는 살아야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일에 더 치중을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경제가 소상인 상권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소외 속에 힘든 개개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커뮤니티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경제를 복원을 이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권익이라는 토픽 자체가 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상의 이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보육도 필요하고요. 직업 훈련도 필요하고요. 공공 치안 문제도 소상인 경제에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거주 문제, 정신건강 문제, 타민족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교육의 문제, 모든 게 결국은 경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 혼자서 아니면은 한두 개 그룹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과 계속 장기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의견 나눠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여기 오신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한인 사회봉사단체들이 없었다면 그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한인분들 그리고 소외되셨던 분들, 약자였던 분들,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기간에 우리 사회봉사 단체들의 그 역할과 지위 그것이 더 부각된 또 시기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함으로도 다가온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봉사 단체들의 그
활약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사회봉사 단체들에 대한 지지와 기대 더욱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